K리그 3라운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 vs 전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북이 광주도 못 잡으면 좀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도 결국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전북의 개막 이후에 전북 팬들이 상상하기 싫은, 좀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 살짝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종합을 해보자면 어쨌든 전북은 개막 이후 3경기째 무승입니다. 전북 얘기 먼저 할 거니까 그냥 전북 키워드 달고 시작할게요. 3경기째 무승인 전북. 그러니까 전북이 대체적으로 미는 경기는 보여줬거든요, 광주를 상대로. 근데 이제 김승섭 선수의 골대를 맞는 슈팅이라든지, 그리고 김경민 선수, 상대 이제 광주 골키퍼인 김경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원체 잘하는 선수인데 더 이제 빡집중을 해가지고 선방쇼를 펼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 수비수들이 이 경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문자 그대로 페널티 박스를 잠가버렸다. 그리고 전북의 이제 슈팅들이, 좋은 슈팅들이 한 끗 차이로 이제 골대를 조금 빗나가면서 결국 전북이 광주의 골대를 열어 젖히지 못하면서 3경기 무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좀 키워드로 봐야 될 선수가 저는 김승섭 선수인 것 같아요. 김승섭과 이동준. 특히 이제 김승섭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승섭 선수 지금 전북 공격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축구 이 전북 광주전을 보면 김승섭 선수가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장난치면서 축구 볼 때 김승섭섭 사건의 지평섭 이러면서 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승섭한테 공이 가면 전북 공격이 끝나요. 나쁜 의미로. 그냥 블랙홀에 빠져버리고 그냥 그 시퀀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 경기까지는 되게 김승섭 선수 자체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광주전에서는 김승섭 선수가 어쨌든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폼이.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시즌 초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에서 지금 K리그 트렌드가 김승섭같이 직선적인,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윙포워드가 이제 주류 트렌드고, 김승섭 선수가 이제 어쨌든 차근차근 올라온 또 입지전적인 선수고, 제가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약간의 사심과 팬심도 담겨 있었어요. 열심히 하셨거든요, 김승섭 선수가. 근데 어쨌든 3라운드 내내 이제 못하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축구 보는 눈이 좀 부정당한 기분이라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승섭 선수가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아무튼 네,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김승섭 선수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김승섭 선수가 지금 굉장히 아쉬웠고, 반면에 이동준 선수는 지금 현 시점 K리그 1 우측 최고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승섭 선수랑 대비되면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동준 선수는 지금 뭐 폼 자체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승섭 선수가 그에 비해서는 물론 폼이 올라오고 있지만 약간 그 공격 시퀀스에서 유의미한 찬스들을 많이 못 만들어내주면서 전북 공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쉽게 맥이 좀 끊기는 느낌이 좀 있다. 상무 가면 이상하게 잘해지는 듯 백종범도 가서 잘하던데. 맞아요, 백종범 선수도 이번 경기 잘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김승섭 선수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밤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근본론과 비슷한 건데, 촌티 내던 선수는 멋부리면 안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김승섭 선수가 전북 현대로 이적하고 나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승섭 선수가 못할 타이밍이 아닌데 왜 못할까 대체 김승섭 선수 왜 못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김승섭 선수가 멋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멋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멋을 안 부리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특히 군대 전역하고 나서 멋부리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던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근데 전북 현대를 간 김승섭 선수 지금 머리 이렇게 딱 짧게 자르고 올려가지고 지금 그 뒤에 뒷머리 라인을 보면은 칼같이 딱 라인 정리도 싹 하시고 머리 포마드 싹 발라서 넘기고 기름칠 하고 지금 멋쟁이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김승섭 선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 김승섭 선수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대전 시절에 이런 머리 스타일 하셨어요. 이런 머리 스타일. 이렇게 이제 밤티 나는 헤어밴드 하시고 이 머리 자를 시간도 이제 아까워가지고 이런 못생긴 헤어밴드로 이제 이 머리 걸리적거리는 게 내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겠다라는 이 의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머리 스타일 하시던 분이라고요. 이런 더벅머리. 근데 지금은 전북에 가셔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머리 포마드 바르고 하는 게 약간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억간데 멋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준 같은 이제 선수, 이승우 같은 선수, 애초에 정승원처럼 이제 멋을 부리던 선수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김승섭 선수는 아직까지 멋을 부릴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머리를 하고 경기장에 나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조금 잘생겨 보일까 이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김승섭 선수 다음 경기에 머리 포마드 안 바르고 나오면은 득점합니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섭 포마드 안 바르고 더벅머리로 나오면 반드시 살아남. 이런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다시 이제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승우 선수가 이제 빠른 투입 그리고 김진규의 위치 변경 다시 자기 역할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정용 감독님도 지금 해답을 찾으면서 개선하고 있다. 이건 보여져요. 실제로 이번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북의 다음 경기가 안양이거든요. 사실 대진 자체가 저는 전북이 지금 한 2승 1무나 아니면은 뭐 항상 이길 순 없으니까 2승 1패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안양마저도 다음 라운드에 그러니까 유의미한 성적 이제 승리밖에 없죠. 전북한테 유의미한 건 그 승리를 못 따내면 그러니까 전북 팬들은 이제 살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상단 누에 이제 PTSD 약간 올 것 같다. 감독님도 이제 정정용 감독님이어서 사실 한번 그 이제 증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의 칭호를 한번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기력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셔야 될 타이밍인데 사실 1라운드 때부터 내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북 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참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그래 시즌 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4, 5, 6라운드 넘어가면은 그 인내심이 그렇게까지 길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은 항상 우승컵을 바라보고 있는 구단이니까. 김승섭 96년생인데 멋부리긴 이른가요? 그러니까 멋을 부릴 거면 20살 초반부터 부리고 그 입증을 해야 돼요. 정승원이나 이승우 선수나 약간 그 이동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안 부리던 선수가 갑자기 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밤티론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욱이가 갑자기 포마드를 바르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 팬이니까 그냥 와닿는 그 비유를 해줄게요. 조영욱 선수가 갑자기 포마드를 바르고 인스타를 개설해가지고 느조 사진을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꼴배기가 싫어요. 근데 축구를 못 해봐. 100% 지금 멋부리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억가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김승섭 선수 일단 포마드를 안 발라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내가 포마드를 발랐으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해 그 힘이 들어가는 게 좀 있다니까요. 이렇게 슈팅을 찰 때 사진이 잘 나오겠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슈팅 0점이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포마드를 안 발라봐야 됩니다. 그죠? 이승모 선수나 조용욱 선수가 갑자기 포마드 바르고 머리 짧게 잘라가지고 올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송민규는 그래도 돼. 원래 그랬으니까. 김승섭 그 대전이랑 제주 SK 시절 사진을 찾아보시면 단박에 이해되실 겁니다. 아무튼 전북은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 좀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면 전 조이제 기대 이상의 선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이제 선수가 K리그 팬들에게 되게 베일에 쌓여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와서 어쨌든 이적 시장마다 일부 리그의 이제 상위권 구단들과 이제 수많은 루머설을 뿌리면서 실력이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선수였는데, 사실 이런 선수들은 이제 딱 데뷔를 하면 일단 조이제를 노렸다가 못 샀던 팀 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왜? 이게 심포도 이론이라는 거를, 심포도라는 거를 빠르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저 선수가 못해서 안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이제 선수가 서울이랑도 좀 이적설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나 하는 마음으로 좀 봤어요. 잘하면 심포도, 못하면 이제 바로 안 사길 잘했다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조이제는 이제 조이제와 루머가 떴던 수많은 팀들로 하여금 심포도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살 선수였다 이렇게. 조이제 선수가 지금 위치 선정, 차단, 몸싸움, 발밑 모두 일부 리그에서 좀 합격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잘한 선수를 얘기하자면, 또 잘한 점, 좀 긍정적인 점 전북에 티아고가 절면 못다, 못다가 절면 티아고. 지금 이거는 더할 나위 없죠. 두 공격수가 어쨌든 출전 시간을 좀 나눠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보여주고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이게 경쟁 심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정정용 감독님이 인터뷰로 골 결정력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냥 감히 제가 정정용 감독님한테 훈수를 한번 드리자면, 이 멤버로는 골 결정력 언급 절대 금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티아고가 절면은 못다가 나오고, 못다가 절면 티아고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멤버,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골 결정력을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은 바로 종신감독 행동입니다 이거. 1스택 정립하셨습니다. 퇴퇴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인터뷰는, 이제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제 감독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다, 이 정도 인터뷰가 가장 팬심을 달래주기 위해 좋은 자세지. 이제 골 결정력을 언급하는 건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종신감독 행동 1스택이라서 다음 인터뷰에서 취소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아고 못다 이제 다 각자 대전 안양에서 결정력 인정받고 간 선수들이고, 결정력을 언급하기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좀 자기 얼굴에 좀 침 뱉긴 느낌이 좀 들죠. 어쨌든 경기력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안양전에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된다. 이제 팬들이 흐린 눈 해주고 참아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6라운드 지나가면 전북 같은 팀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광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광주는 진짜 처절했어요. 지금 광주는 모든 선수들이 1.2인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인분은 아니고 다 1.2인분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승훈, 최경록, 신창무, 문민서, 그리고 생 신인들까지 다 모두 나오면 1.2인분 이상 하면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MOM을 뽑자면 안영규와 김경민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안영규 선수, 광주FC의 안영규 선수를 보면서 가장 저평가된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안영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센터백 티어를 매겨보자면 지금 안영규는 증명을 꽤 오랫동안 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안영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안영규 선수 센터백 티어 리스트가 S급부터 한 D급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A, B, C, D 하고 뭐 F는 낙제점이니까 빼고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영규 선수라는 센터백의 티어가. 쿠리님은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A까지 나왔다? B에서 A. 슬로우빈님은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너무 거칠어서 꼴배기가 싫음. 좀 그런 느낌이 있지. 하창래 같은 느낌. D 등급. 대체적으로 이제 팬분들도 꽤 높은 등급. B에서 C. 중간 아래. 약간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B 플러스급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리그에서 당장 안영규 선수가 다른 팀을 가도 주전을 거의 한 자리는 차지할 만한 선수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경기에서 리딩 능력도 좋았고 공중볼 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해야 되는 선수가 이제 티하고 못다 돌아가면서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로도 굉장히 잘 부딪혀주면서 그 수비를 잘 해줬고 최근에는 이제 뿌려주는 패스까지도 잘 나가는 모습, 발밑까지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래도 한 B- 이상은 못 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아까 한 C등급 선수, C 플러스 등급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광주의 위기가 안영규 선수를 더 각성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매해매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B 플러스 등급은 줘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예전 이한도 보는 느낌. 그것도 좀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영규 선수 굉장히 저 좋게 보고 있고 그거랑 저번 경기에 이제 공연배 선수라고 또 콜업 되자마자 활약한 광주 FC 신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김용혁 선수라는 07년생이 선발로 나와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반 내내 이 선수가 김용혁이라는 선수라고 생각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상기 잘하네. 민상기 빠르네. 민상기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이가 막 이상한데? 쟤 왜 이렇게 못해?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해? 이런 느낌을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민상기 선수인 줄 알고 그 정도 짬바가 있는 선수인 줄 알고 민상기 잘하네, 민상기 빠르네 하면서 민상기가 저 정도였어? 라고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태현 선수가 하프발리 슛을 때리는 거를 머리인가로 이렇게 걷어내는 장면, 그게 이제 제 기억에 김용혁 선수였는데 그리고 나서 얼굴이 뭔가 낯이 어색한 거예요. 처음 보는 낯인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야 하고 봤더니 광주 24번 검색해보니까 07년생 선수래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광주는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이 지금 좀 각성을 한 느낌이 있어요. 경험치 2배 버닝 이벤트인 것 같아요. 광주에 또 시작된 버닝 경험치 2배 이벤트. 이번에는 김용혁 선수 차례였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광주의 모든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프리드 존슨과 박정인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프리드 존슨은 이제 사실 저는 약간의 상수로 봤거든요. 올해 작년 말부터 폼이 좀 올라오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후반전에서 이제 다시 재교체가 될 정도로 뭐 그건 전술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못해서 뺀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광주 FC가 좀 득점을 해줄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주세종 선수를 윙으로 또 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 신창무 선수한테 언제까지 모든 역할을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또 최경록 선수한테도 모든 부담을 다 지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드 존슨과 박정윤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좀 아쉽지 않나. 물론 잘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까지 잘해준다면 광주의 슬로건은 올해도 증명된 거 아닐까. 불가능은 광주의 반대말이다. 근데 몇 경기까지 이렇게 처절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광주는 이 팬과 팀과 선수들이 다 똘똘 뭉쳐서 요 슬로건을 좀 증명하고 있는 극 시즌 초반의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외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은 송민석 주심. 내년에 2부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판정 가지고 크게 불만 못 느끼고 있는데 송민석 주심은 좀 심해요. 요즘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판정의 일관성도 없고 약간 좀 경기 운영이 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신경질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조급하신 심판 판정을 하시는데 일부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게티라고 느껴질 정도의 판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다른 팀 팬분들도 이 송민석 주심님 경기 하면은 그냥 그 경기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지금 올해는 판정이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심님만 나오면 경기가 좀 요상해집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고, 이제 이 경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총평 내려드리자면 1.5점, 한 줄 평. 전북이 마음에 안 드시는 팬분들은 챙겨보시기를. 사유, 전북이 3경기째 무승이라. 그거 아니면 사실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언더도그마가 있으셔서 광주를 넌지시 응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이 경기 뭐 굳이 그렇게 막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전북 팬들이 이제 좀 보는 거지, 전북 팬, 광주 팬들이 보는 거지, 뭐 우리까지 굳이 막 시간 내서 볼 정도의 경기는 아니다. 예. 그냥 뭔가 평소 전북이 마음에 안 드셨던 팬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막 축구를 사랑해서 볼 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팬들도 재미없어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대전과 김천. 해설이 별로 좀 별로였어요. 저기 어떤 경기지? 박종호 해설위원님 나온 경기 있었는데 저 그 경기 해설 끄고 봤습니다. 박종호 해설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 못 듣겠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잘하는 해설은 안 찾아보는데 좀 이상한 해설은 찾아보거든요. 그게 광주 전북이에요? 경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헷갈렸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해설을 많이 끄고 봐가지고 경기 볼 때 뭐 이렇게 해설이 거슬려서 끄고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하려고 대본 쓰고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을 좀 써야 되는데 해설을 듣다 보면은 이제 좀 해설들에게 자의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좀 조용히 경기 보고 싶은 순간도 있어서 해설을 좀 끄고 보긴 하는데, 박종호 해설위원님 그 해설 듣다가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답답해서 해설 껐습니다. 가레스님 끄고 보신다고요? 포항전 해설 박종호 해설님이에요. 한번 보세요.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님들이 되게 경기를 보는 시각이 되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이스타 TV도 나오시고, 저기 라리가인가 해설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 유나이티드 코치 출신이고 이스타 TV에도 나오셨던 분, 그 해설위원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제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 해설은 제가 항상 켜고 봐요. 그분이 해설이면. 이름이 뭐지? 제가 그분 진짜 팬이거든요. 팬인데 이름을 몰라서 이것도 좀 구라 같긴 한데, 그분 해설 진짜 좋아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발. 그분 누구죠? 누구. 아무튼 이천수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 말고는 막 크게 막 마음에 들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재성 해설위원님 아니고 김한 아니고, 아무튼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다시 이제 대전 김천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맞죠, 장영훈 해설위원님. 그분 해설 되게 좋아요. 저는 장영훈 해설위원님 해설이 되게 듣기 좋고, 약간 진짜 코치의 시각에서, 축구인의 시각에서 잘 찝어주는 부분들이, 약간 축구를 보다 보면 여기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해가지고 왜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 이제 전지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서 왜 슈팅을 안 했을까, 막 왜 패스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장영훈 해설위원님은 선수 시점에서 되게 잘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코치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영훈 해설위원님이. 맞을걸요? 제가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강원FC구나. 죄송합니다. 강원FC.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이분 해설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왜 여기서 슛을 안 했는지, 왜 지금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하기가 왜 어려운지, 약간 팬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 부분들을 잘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 해설은. 근데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라리가 팬들한테는 조금 악평 아닌 악평들도 좀 있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습니다. 아무튼 대전 김천 리뷰 해보겠습니다. 대전은 이제 드디어 디오고가 선발로 나왔죠. 그러니까 디오고가 선발로 나왔는데 신체 능력도 굉장이 좋고 분명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미묘하게 어긋난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좀 찬스들을 또 약간 날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근데 K리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이적 후에 혈 안 뚫리면 좀 멀리 돌아가는 구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디오고 선수도 이제 득점을 좀 해야 된다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갖고 있는 능력치는 출중한데 이 클리크가 요만큼 빗나가 있거든요. 요만큼. 이 클리크가 살짝 빗나가 있는 이것만 이렇게 좀 틀어주면은 좀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서진수 선수는 이제 너무 좋은데 칭찬만 해주고 싶은데 그 전반 24분 그 실수가 아 너무 잘하는데 그 실수가 진짜 좀 컸고, 이제 후반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세 경기 연속골 가나 이제 싶었는데 이제 주민규 선수 옵사이드로 아쉽게 세 경기 연속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진수 선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서진수 선수, 제가 아까 이동준이 오른쪽 윙포드 중에 현 시점 폼 최고라고 했잖아요. 서진수 선수도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굳이 좌우를 이제 굳이 나누자면 현 시점 좌측 포워드로 분류해서 최고 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숙서 선수 얘기할 때처럼 해보자면 서진수 선수가 이제 포마드 바르면 폼이 좀 떨어지겠죠? 더벅머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서진수 선수가 지금 이게 연계면 연계, 그리고 활동량, 수비 가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지금 축구 도사 느낌이고, 이 폼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리그 베스트 무조건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주민규 선수 옵사예요?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굳이 저의 그런 견해를 넣어보자면 심판에 따라서, 심판 재량에 따라서 오프사이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뭐 저는 심판을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뭐 단연까지 축구를 본 경험으로 만약에 제가 심판을 갑자기 그 상황에 빙의를 해서 본다면 저도 오프사이드를 줬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렇게 손을 들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어도 어쨌든 키퍼 앞에서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위치가 그 공의 진로와 굉장히 유사한 동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옵사이드로 줄 수도 충분히 있었다. 근데 심판이 굳이 안 준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었다. 그거는 그 심판의 재량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서진수 선수 굉장히 좋았고 지금 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창래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뭐 다소 흥분하는 모습만 줄여나가면 더 좋겠지만, 하창래 선수가 흥분하는 모습을 줄인다면 하창래 선수가 아니겠죠? 자기 본연의 모습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대전은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젓가락 행진곡 시작 중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경기 연속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은 뭐랄까, 선수들만 자원만 놓고 보면 상대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스쿼드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도 상대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구축해 놨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예쁘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동석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듯한 괴팍함이 좀 보여요. 지금 선수 구성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대전의 선수 구성이 이제 디오고, 서진수, 그리고 이제 저기 주앙 빅토르, 그리고 엄원상, 그 미드에 마사, 밥신, 뭐 이순민, 막 이렇게 되게 좋고 빠르고 이현식 뭐 이런 선수들 포함해가지고 많이 뛰고, 풀백 자원도 많고, 센터백 하창내고, 막 루빅손 선수도 있고, 막 이제 막 과격하고 막 때려 죽이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경기를 보면은 그 황선홍 감독님의 그 추구미가 있거든요. 황선홍 감독님의 추구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쁘고 우아하게 세련되게인 것 같은데, 저는 대전이 여기에 너무 목매이지 않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물론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 좀 에너제틱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괴팍한 축구를 이 마동석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게 개쎄 보인다고요? 그렇구나. 내가 비유를 잘못했네. 생각해보니까 개쎄 보이긴 하네요. 마동석이 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까 좀 그런데, 마동석이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좀 개쎄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고인물 패션. 제가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은 좀 있다.
근데도 이제 뭐 굳이 대전에게 얘기를 해주자면 어쨌든 경기력은 이거 키보드를 좀 큰 걸로 바꿔야겠다. 어쨌든 경기력은 우상향 중이다. 근데 이게 혈이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는 건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골 게임이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번 경기도 두 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나온 게 좀 사뭇 아쉬웠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를 하나 찾아보면 이제 이재명 선수랍니다. 이명재 선수 아 준환이가 당황할 테니까 다시 할게요. 이명재 선수랑 안톤 선수가 이제 각각 부상으로 빠졌는데 티가 좀 덜 났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전의 강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고의는 아닌데요. 대본에도 그 약간 심리적인 문제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안톤 선수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에도 이재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아 이명재 선수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김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크게 뭐 얘기할 건 없는데 김천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범 참 잘하네요. 박철우가 참 잘하네요. 이건희가 참 잘하네요. 이정택이 참 잘하네요. 홍윤상이 참 잘하네요. 박태준이 참 잘하네요. 다 잘하네요. 근데 선수들은 다 잘하거든요. 그 약간 그 김천 로이드 그 모습 그 자체인데 그냥 김천은 김천인 것 같아요. 김천은 김천 그런 느낌인데 중원의 올 시즌 조금 아쉬운 게 중원의 의외성이 예년만큼 나오는 게 없다. 이게 좀 김천의 올 시즌 약점? 위크니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뛰는데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게 올해 김천의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창의성은 이제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그건 감독님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김천은 활동량으로 맞불 놓고 상대 팀들이 그 홍윤상 선수라든지 좀 머리를 브레인을 담당하는 그 키맨이 나왔을 때 그 선수를 잘 제어를 해준다면 막 예전 시즌들만큼 김천한테 막 쩔쩔매고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모습들만 보면.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도 주승진의 젓가락 행진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도 1대1 경기 3경기째. 여기도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제 총평 굳이 이제 다시 봐야 되냐? 이것도 이제 1.5점. 성심당 앙 버터 바게트 개 맛있습니다. 꼭 사드십시오. 대전 원정 가시는 분들은 성심당 앙 버터 바게트를 꼭 사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축구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총평인데 경기 얘기할 게 없어. 굳이 안 봐도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보기는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그 라파엘님 말대로 작년 상위권 팀 3팀 상대로 1대1이라서 다음 매치업부터 이제 김천 상무가 갖고 있는 저력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올 시즌은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직 3라운드밖에 안 돼서 더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주 SK랑 서울. 먼저 이제 제주 이야기를 하자면 제주는 현재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린 이제 제주. 이탈로랑 이창민이 이제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주 경기를 지금 보면 그 전반전에 서울이 이제 약간 어수선한 모습도 있고 중원에서 통제력을 살짝 잃은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그때 만약에 이창민과 이탈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선의 축구가 있었다면 아마 한 골 정도는 제주가 먼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지금 제주는 1무 2패인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많은 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코스타 감독님의 축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라볼피아나 그거 또 나온 그 라볼피아나 이 축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그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주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축구를 좀 구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장민규 선수로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창민 선수나 이탈로 선수가 그 통나무를 잘 짊어져 줘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 통나무를 들 수 있는 힘이 센 그 두 명이 빠져버리니까 이 축구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은데 플랜 B가 마땅히 준비되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감독이어도 이창민 선수랑 이탈로 선수가 동시에 개점 휴업을 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기티스 선수를 좀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도 또 있어요. 정말 유리 조나탄보다 K리그에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어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티스 선수도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K리그에서 증명하려면 지금보다 더 뛰고 더 경합하고 더 영악하게 굴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리는 제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아쉽긴 한데 꽤 괜찮은 공격수였고, 딱 평균치에 접근해 있던, 그러니까 그 유리 조나탄이 외국인 공격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딱 중위값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보다 잘하면 좋은 외국인 공격수, 유리보다 못하면 좀 아쉬운 공격수, 이런 느낌이었는데, 기티스 선수를 뭐 한 경기만 보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경기만 봤을 때는 저 선수를 위해서 유리 조나탄을 과의 이제 이별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동점골에 어시가 이제 기티스 선수였는데 그 패스 빼주는 걸 보면은 좀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다른 외국인 선수, 올해 들어온 엘쿠라노 선수라든지 포항의 트란체스카 선수라든지 뭐 아부달라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지금 다 적응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주의 이제 네게바 선수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네게바는 제주의 루카스입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루카스 실바란, 슛이 있으면 드리블이 없고, 드리블이 있으면 슛이 없고, 기복이 심해서 고저점이 차이가 심하고, 팬들이 계열받아서 인내심을 잃을 때쯤 무언가 하나 해주는, 이런 선수를 이제 루카스 실바형 선수라고 하는데, 겔주라는 뜻이거든요. 겔주. 네게바한테서 조금 이 제주 겔주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잘하는 선수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 그러니까 그 루카스 실바 냄새가 너무 나요, 이 선수한테서. 그러니까 이 그 서울전에서도 보면 드리블 잘 치고 들어가면 슛이 없어요. 이거 슛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근데 슛이 없어. 아니면 이제 패스를 좀 연계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연계가 없어. 열심히는 뛰어. 뭔가 해. 뭔가 계속해. 그래서 막 마냥 욕은 못하겠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갖고 좀 호감입니다, 네게바 선수.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 제주는 그래도 선수들이 좀 이악 물고 뛰는 게 보이고, 유인수, 뭐 김윤성, 특히 이 지금 중앙에서 공격이 좀 풀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측면 자원들이 개고생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안 퍼지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신 중원에서 영양가가 너무 없다. 그리고 이제 김윤석 네게바 라인에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제주의 난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키맨은 신상은이 이제 키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은이 이제 좀 약간 벤투 체제에서 황의조 같은 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중원이 답답하니까 신상은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넓게 띄워주면서 연계도 좀 가담을 하고 의외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창민과 이탈로 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남태희 선수와 함께 그 3미들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신상은 선수가 좀 탱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태희 선수도 지금보다는 통나무를 더 열심히 짊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주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사실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님이 분명 보여주고 싶은 축구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구현이 안 돼서 답답한 거는 감독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 같이 답답할 거라서, 어쨌든 정상 궤도에 올라온 축구도 한번은 빠르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 어쨌든 우린 제주 만났으니까. 이번 로빈에는 안 만나니까. 네. 제주가 작년보다 나아 보이는 건 있어요. 경기력적으로 막 좀 답답한 건 있지만 아예 막 못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그거는 좀 공감을 하고, 캐슈너님 말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송민규 선수가 잘해줘서 다행이다. 그럼 이제 서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은 이제 요약하자면 김기동 감독님의 3년차는 다르다. 진짜?
약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현장 리뷰를 했는데 조금 이제 현장 리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드디어 일관성이 생긴 서울, 이렇게 경기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는 지금 다 다르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승패는 다를 수 있지만 경기력, 그러니까 그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되게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그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합격점이고, 이 일관성에는 경기력이 좋은 일관성도 있지만 이 문선민 선수의 아쉬운 폼도 일관성이 있다. 이게 오게티. 네, 안녕하십니까 유트레이님.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를 위해서 변명을 하나 해주자면, 오늘 그 제주가 빌드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장민규 선수를 위시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를 압박하기 위해 45분 동안 문선민이 최대한 많이 뛰긴 했어요. 제 역할은 다 했다. 그러니까 오늘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문선민이 전반 내내 제주가 공을 못 풀어나오게끔 눌러놨고, 그게 좀 재미없어 보이고 문선민 선수가 좀 턴오버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제주가 자기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은 문선민 선수가 잘 눌러놓은 건 있어서 그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치만 그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문선민 선수한테 기대하는 의외성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클리말라가 작년에 있었다면, 부상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너무 잘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지로는 공격수는 박스에 가면 무조건 슈팅을 차야 된다라는 지론이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축구관은. 그러니까 최소 공격수가 그 골 욕심을 많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클리말라 선수는 되게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런 이제 유형의 공격수인 것 같아요. 박스에 가면 그 근처에서 슈팅 찬스가 나면 미루지 않고 자기가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수고, 슈팅력이 또 받침이 되니까 그 슈팅으로 인해서 세컨볼 찬스도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 0점도 아주 빗나가 있는 건 아니라서 득점을 꽤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지금 클리말라 얘기하니까 이제 좀 채팅창이 좀 활발한데, 예. 클리말라 선수 이번 시즌에 좀 일낼 것 같다. 저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 183 키인데 이제 몸싸움도 잘하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육각형 선수고 각 좁은 곳에서도 잘 때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이제 스트라이커. 예. 예,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 팬들이라면은 이제 클리말라 선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는 맞다. 예. 그리고 이제 CC파크님께서 정승원이 있어야 서울의 활동량이 넓어진다도 일관성 아닌가요? 정승원 선수의 폼이 지금 서울의 성적과도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것도 맞죠. 제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본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승원 선수 얘기가. 근데 나온 김에 하자면, 정승원 선수가 올 시즌 우측 윙포워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괴롭혀주면서 우리 미드필더의 부담, 이승로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정승원 선수의 그 활동량이 같이 커버가 되는 것도 있다고 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말라 선수 좀 얘기를 해봤고, 골 장면을 보면은 이제 송민규와 이제 최병욱의 장군 멍군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이 경기에 이제 80%를 담당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제 유인수 선수가 개고생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안데르손 그리고 송민규를 동시에 막느라. 그래서 이제 코스타 감독님이 후반전에 최병욱 선수가 윙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풀백으로 넣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조금 승부수를 한번 띄웠어요. 유인수 선수가 좀 많이 지쳐 보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병욱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이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죠. 송민규 선수가 이제 수비 복귀가 조금 늦는 타이밍에 기티스 선수가 그 빈 공간에다가 뛰어들어오는 최병욱 선수 앞에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최병욱 선수가 멋진 역습. 진주조교님 너무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하자면, 최병욱 선수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기티스 선수가 놓치지 않고 좋은 패스를 넣으면서 멋있는 이제 역습골이 하나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송민규 선수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나 봐요. 이 역전 이제 골 넣을 그 상황을 보면은 최병욱도 이제 전문 윙백 뭐 풀백이 아니다 보니 그 수비할 때 송민규 선수가 휙 들어오는 걸 놓쳐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상대를 놓쳐가지고 골이 만들어진 그 헤딩을 하면서 역전 어시스트를 기여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유효한 장면이었고 이 경기에 80%가 나온 장면이었고 이승모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진수 선수도 얘기했고 이동준 선수도 이제 지금 뭐 현 시점 최고의 그 동포지션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에도 동포지션에서 최고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한 명 뽑자면 지금 K리그1 미드필더 중에 폼 제일 고점입니다. 이승모가 진짜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서울 선수들한테 크게 막 제가 또 팬이기도 해가지고 관대하게 굴진 않는데 이승모 선수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요즘 지금 K리그1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 현 시점 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승모 선수. 그리고 저기 뭐야 이승모 선수랑 같이 정승원 그리고 이제 송민규도 폼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이런 장면들 이런 이제 같이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축구가 잘 풀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로테도 잘 돌렸고 결과도 잘 냈고 체력도 잘 아꼈고 정말 감독님에게 필요한 건 그래 공격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증명하시기를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에게. 그 맞아요. 그 오틀 플레이어님께서 이제 이승모 선수 헤딩 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선수들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울 팬들이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박수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제 역할 잘 해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호재였죠 서울에 있어서는. 예. 이 경기 총평은 3.0점 정도. 대신 전반전은 보지 말고 후반전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어쨌든 이제 후반 막판에 되게 도파민 터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전반전은 말고 후반전만.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 이 리뷰 방송의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뷰 방송만 보고 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축자랄인 척을 할 수 있게끔 그 키포인트만 맞춰드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경기가 있다면 제가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후반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물 한 잔만 떠올게요. 부천 갈레고 티아깅요 좋습니다. 갈레고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티아깅요 선수도 일부 와가지고 증명해나가는 모습이 부천 팬들에게는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호재죠. 이제 부천도 울산을 상대로 빠른 압박과 짧은 패스 게임 위주로 풀어나가면서 실제로 유효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고 부천은 지금 시즌 극초반이긴 한데 잘 완성된 팀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부천의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김민준 선수가 엠블럼을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준 선수가 울산이 원소속팀, 그러니까 울산이 친정팀이란 말이에요. 김민준 선수가 울산 색채가 굉장히 강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엠블럼을 물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준이 내가 아는 그 김민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천에서 뭐 활약을 했던 뭐 김민준인가 했는데 그 얼굴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그 내가 아는 그 김민준이야. 그래가지고 엠블럼을 왜 물었을까? 이 심리 분석을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심리 분석. 첫 번째, 김민준 선수가 공식 그 득점이 1년 한 3개월인가? 3, 4개월 만이에요. 2024년에 그 11월 거기서 그 강원 소속일 때 이제 마지막으로 골을 넣고 수원FC인가 뭐 아무튼 그때 마지막에 골을 넣고 그 공격수가 올 시즌에 부천으로 이적을 했는데 공격수가 그 1년 반 만에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1년 반 만에 골을 넣은 공격수가 그 가질 느낌이 얼마나 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천이 나한테 맞는 팀인가? 하는 생각에 엠블럼을 문 게 아닐까 하는 그 이제 심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뭐 한 부천에서 한 2, 3년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와가지고 골 넣자마자 엠블럼을 문다는 게 나로서는 이제 조금 의아해가지고 나는 울산에서 좀 안 좋게 나왔나 이런 생각까지 갑자기 들었는데 근데 이제 김민준 선수 이제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지난 경기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이번 경기도 골은 넣었지만 그 이후로 영향력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준 선수도 이제 득점은 축하드리지만 지금 바사니 선수가 부천에 빠져있기 때문에 김민준 선수가 이제 증명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이번 득점을 계기로 선수 본인도 엠블럼을 깨무신 만큼 부천이 자기의 이제 어떤 되게 기분 좋은 클럽이라고 생각하셨고 충성도를 보여주고 싶은 클럽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더 증명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김민준 선수도 김민준 선수인데 이 신재원 선수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조만간에 티아깅요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태현 선수로 신재원 선수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일한 오게티예요 지금 부천에서 이 신재원 선수. 그 후이즈랑 신재원은 그 묶음일 때 강하다는 그 성남 팬들의 말이 뭔 말인지 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김신진이 골 넣고 엠블럼 문 건가? 예, 제주 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부천 장첸인가요? 김민준 선수 별명이? 왜 부천 장첸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홍성욱 선수 이제 PK는 줄만했던 것 같아요. 그 울산의 이제 박스 근처에서 썰어 들어오는 축구를 막기 위해 부천도 이제 3백의 장점을 살려서 전술적으로 대처를 잘했거든요. 박스 안을 촘촘히 막고 이제 존 디펜스 경향으로 조금 이제 위치 지역 방어를 하면서 울산의 선수들을 그 잘 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재능 넘치는 공민 3명을. 근데 이 PK가 경기에 이제 향방을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홍성욱 선수한테 조금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홍성욱 선수가 뭐 이렇게 거칠게 수비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단순히 다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이제 PK를 내준 건데 이건 되게 운이 없던 반칙 같아서 홍성욱 선수가 이제 그렇게 막 주눅을 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홍성욱 선수 PK를 얘기하면서 이 부천의 이제 수비를 먼저 쓴 이유가 이날 울산이 좀 이따 울산 그 공격진들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울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천이 그 지역 방어를 정말 촘촘하게 잘 가져가면서 울산이 그 울산도 공격을 잘했지만 부천도 수비를 잘하면서 이 장군 멍군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이 잘 맞는 되게 잘 짜여진 대련을 보는 기분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PK가 아니었으면 아마 비기거나 필드골이 나오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쩌면 부천이 이기는 그림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 부천도 그래서 잘 짜여진 팀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부천은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뎁스가 좀 아쉽다. 특히 이제 이희영 선수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현재 지금 바사니 선수가 부상이고 기대를 모으고 이제 좀 부천 팬들이 좀 활약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해외파 출신의 이제 김승민 선수도 1라운드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공격진에서는 지금 당장 백업 자원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이희영 선수가 있는데 부천이 잘 만들어진 팀과는 별개로 이희영 선수가 그런 교체 자원으로서의 활약을 해줘야 될 타이밍에 그 들어오면은 부천이 잘 보여주고 있던 축구가 거기서 좀 멈추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희영 선수를 이제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 선수가 98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가치를 증명하기까지 참 오랜 길을 돌아온 선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보면 분명히 선수 본인도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나 욕심들이 있을 텐데 막상 나와서는 조금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실제로 부천이 쌓아야 할 승점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 비해서 이런 뎁스적인 부분마저도 나오는 선수들이 조금의 역할, 그러니까 광주처럼 나오는 선수들이 1.2인분씩만 조금 도와주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작년 안양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뎁스가 좀 아쉬운 게 두고두고
아쉽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은 충분히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울산 얘기를 해보면 울산의 한 줄 평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우승 후보인 팀입니다. 반전왕. 그러면서 이제 내심 든 생각이 김판곤이 얼마나 야구를 못 쓴 건지 감도 안 와요. 이거는 야구 선수의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번 리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구 선수가 그 좀 자유롭게 필드에다 풀어놓으면 제 몫을 다 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구 선수를 박스 안에다가 가둬놓고 어떤 역할을 제한시키면 되게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야구 선수가 2경기 연속골 3득점인데 유효 슈팅 3개, 골 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팅 그 순도도 되게 높고 골 결정력도 되게 좋은 선수인데 경합 지표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경합 지표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경합을 안 즐기는 선수라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가 뭐 경합 지표가 낮다고 해가지고 버텨줘야 될 타이밍에 안 버텨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천전에서도 막 터닝슛을 한다든지 등을 진 상태에서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해주는데, 그냥 막 그렇게 막 그 경합 판단을 롤로만 쓰고 막 타겟터로 쓰는 거를 선수 본인에게도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김판곤 감독님이 정확하게 잘 캐치하고 그 선수에게 맞는 옷을 잘 입혀주신 것 같아요. 이 김판곤 감독님은 얼마나 야구를 못 쓴 건지 진짜 감도 안 옵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그리고 울산은 지금 공미가 3명처럼 보이는데 이제 박스 근처에 이제 야구를 맨 앞에다가 두고 3명의 이씨들이 한 몸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유기적인 패스도 되게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목적이 뭐냐면 박스 근처 가면 누구든 찬다. 그러니까 3번의 패스 안에 슛을 만든다라는 약간 약속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격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진현 선수도 치고 들어와서 기회가 되면 슛을 차고, 이동경 선수도 가감하게 박스 근처에서 슛을 차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희균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울산은 뭔가 잘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미드필더들이 이게 좁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 촘촘하게 그 박스 근처를 쪼여주고 있을 때 조현택, 최석현 선수도 많이 뛰면서 공수 양면에서 고른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올라가면은 한 명은 반대편에서 좀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밸런스도 잘 맞춰주고 있고, 울산이 지금 패스 성공률이 83%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작년과 다른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올 시즌 축구 재밌다. 울산 팬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울산 시즌 초반에 축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울산 축구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좀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조현택, 최석현 선수 얘기를 해서 하는 말인데, 원래 이제 의문부호가 있던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했던 조현택, 최석현, 뭐 이희균, 이진현, 이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이 올해는 이제 마치 내가 원래 이 정도 되는 선수야라는 걸 증명하듯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선이 살아나니까 보야니치가 편해졌어요. 저는 사실 고승범 선수까지 나가고 나서 울산 미드필더진 좀 약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팀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 같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3명의 이씨들이 좀 야전 사령관처럼 해집고 다니면 보야니치 선수가 뒤에서 보급 담당관으로 해가지고 공 잘 뿌려주면서 지금 밸런스가 지금 황금 밸런스입니다, 울산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봤더니 이제 스스무 코치의 이제 본체설이 이런 게 있던데, 근데 사실 뭐 코치진들 네임밸류를 이제 살펴보면은 굳이 뭐 본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각자가 좀 되게 형님 리더십이 있는 코치진 플러스 김현석 플러스 스스무 코치까지 이거 괜찮네? 이 조합이 굉장히 좋네?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 그 작년 어쨌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수선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프런트가 선택한 그 형님 리더십으로 이제 팀을 딱 잡아놓겠다는 그 그림이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어쨌든 작년의 내용이 잊혀지게, 그 시즌 초반에 프리뷰에서 작년 내용을 잊으려면 경기력으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한 그 방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죠? 말콩이 명제고 트루아크가 백업인 팀인데
ESG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브라질 선수들 특성상 본인 플레이 자체를 즐기고 만족하면 끝나는 것처럼 요즘 야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뭐 약간 브라질 선수들이 기분파인 경우가 많죠. 축구 자체를 좋아해서 시작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말컹도 분명 나오면은 제 역할을 좀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섣불리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구가 잘해주고 있어서. 근데 이거 이제 그 외. 저는 부천이 지금처럼 패스 게임 할 거면 잔디가 좀 더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지금 김천 다음으로 잔디가 안 좋아 보였어가지고 이 경기가 근데 지금 부천이 하는 축구가 되게 역동적이고 패스 게임을 통해서 밸런스 잘 잡혀 있는 팀인데 이 잔디로 인해서 좀 불규칙한 바운드로 나오고 턴오버가 나오면 사실 홈팀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잔디만 좋으면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사실 1부 리그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2부 리그에 잔디 안 좋은 팀이 진짜 많아요. 아, 좀 이따 포항 얘기할 때도 잔디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지금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은데 이 잔디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패트릭, 저는 K리그에서 무조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성질머리가 성공할 성질머리 한 경기 1싸움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패트릭 같이 생긴 선수가 와가지고 성질내면은 저는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겁쟁인데 이동경 선수도 확실히 올 시즌에 그 성공할 것 같은 게 그거에 그 맞서가지고 성질머리를 같이 내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이제 패트릭 선수가 이제 정말 성공하려면 이 화를 좀 영악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냥 승부욕이 넘쳐서 내는 화인 것 같은데 근데 얌전한 선수보다 수비수들은 좀 이렇게 좀 더러운 성질머리가 좀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K리그 적응하려면 그런 선수들이 좀 잘하기도 했고 막 수주보하는 선수들보다는 그지 안톤급 맞아요. 안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 총평 3.0에서 한 3.5 그리고 이번 라운드 K리그 1 베스트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그 웰메이드 팀들 간의 경기여서 시간이 남으시면 풀 경기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울산도 되게 재밌는 축구를 했고 부천도 그에 맞춰서 재밌는 축구를 했고 그러니까 PK가 아니라 필드골이 나왔다면 4.0까지도 줬을 것 같아요. 이 팀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축구 색채가 그 경기장에서 둘 다 잘 나왔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서도 이해하기가 되게 편했고 보기도 되게 편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즈도 좀 좋은 것 같고 부천 선수들이 되게 다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왁왁 하면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좀 열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네. 갈 길이 멉니다. 이거 1부 리그 경기만 리뷰하는데 1시간 반 썼네. 강원 안양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한 줄 평은 김대원의 조별과제 몰빵 받은 이상한 축구. 박상혁 선수 마음고생이 진짜 심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선제골 넣었을 때 그 김천상무에서 보여줬던 그 박상혁 선수의 장점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00경기 출장과 함께 득점 축하드리고 박상혁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세레모니를 하는 게 아니라 울었어요. 근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울컥하다기보다는 좀 짠하다고 해야 되나?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으면은 골을 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었을까. 축구에 진심인 것 같아요. 박상혁 선수. 그 김천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아무튼 출장과 함께 득점 축하드리고 그 지금 김대원 선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강원 팬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하나 변명을 해주자면 그냥 김대원 선수 그 강원 축구를 계속 보면서 김대원 선수를 같이 보면서 하나 김대원 선수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자면 지금 전술상으로 그 자리에 김대원이 아니라 누가 와도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김대원이 지금 하는 역할 수비, 연계, 공격 그 다음에 저기 슛, 공 배달, 공 운반 그냥 강원 축구를 혼자 다 짊어진 시지푸스인데 굴려도 계속 떨어지는 지금 이 롤을 김대원이 오로지 다 맡고 있는데 좀 너무 가혹하리만큼 김대원한테 부담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강원이 선수 구성을 보면 강원이 김대원한테
다 맡겨야 할 정도인가? 선수 구성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대현 선수 보면은 막 수비하랴, 경기 조립하랴, 막 왼쪽에서 뛰었다가 오른쪽에서 뛰었다가 송준석이랑 스위칭 해줘가지고 백업 가랴 막 엄청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대현 선수 크로스 구린 게 이런 체력 부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고, 근데 이제 강원 팬들의 불만도 공감이 가는 게, 강원의 공격 전개도 지금 뭔가 강원에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호 감독님이 능력이 없는 감독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능력이 있는 감독님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박상혁 타겟터가 아닌데 좀 타겟터처럼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크로스는 구려. 뭔 목적의 축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선수 구성을 보면 강원도 쉽게 풀어가면 잘할 선수들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약간 전술에 선수를 맞춘 느낌? 그러니까 선수를 전술에 맞추는 게 선수를 그 구성을 가지고 전술을 짜는 게 아니라 정교호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향인 유토피아 축구가 있고, 거기에 강원 선수들을 그냥 억지로 좀 넣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뭐냐, 최근 K리그에 지금 가장 핫한 축구가 저는 4-4-2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4-4-2가 K리그 트렌드. 2016 뭐라고 해야 될까? SS라고 하죠. 2016 SS 트렌드가 4-4-2거든요. 근데 강원도 보면은 이제 아부달라 선수 폼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좌대원 아부달라 박상혁, 좀 박상혁이 넓게 뛰고 아부달라가 박스 좀 지켜주고, 우재현 오른쪽에 모재현 선수 뛰고, 뭐 중안에 뭐 유현 선수도 있고 서민우 선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이 여기만 하더라도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축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봄직한 축구이지 않을까? 이런 직관적인 축구, 직선적인 축구도 너무 이제 갇혀져 있는 걸로만 고집을 안 부려도 될 것 같다. 지금 강원 축구가 좀 답답한 경향이 있으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고, 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강원 축구였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감독도 생각이 많아 보이고 선수도 많아 보이고 팬들도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안양이 퇴장을 당했는데, 안양은 그 퇴장을 대처를 잘했는데 강원은 전혀 대처하지 못한 게 좀 보였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막 그 대처 방법은 그 정경호 감독님이 지향하는 좀 복잡한 축구에 비해서 너무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박호영 선수 넣고 두둥실 올려서 어떻게든 박스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 정경호 감독님의 그 복잡하고 우아한 그 추구하는 그 추구미에 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그런 대처 방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양은 붙이고 쏘고 달리는 축구 지금 원탑입니다. 너무 팀의 에너지 레벨도 높고, 이런 직선적이고 화끈한 축구가 안양의 색채가 된 것 같아요. 엘쿠라노도 적응을 잘 마친 것 같고, 최건주 선수랑 마테우스 통해서 붙여주는 축구를 하는데, 직관적인 축구가 파괴력을 담보합니다. 최건주 선수가 골도 넣었죠. 계속 이제 그런 도전적인 정신으로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골까지 넣으면서 어쨌든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 엘쿠라노 축구 개 잘합니다. 약간 못다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유형. 이번 경기까지 엘쿠라노 선수가 공중볼 경합 62.5%거든요. 성공률이 K리그 원톱 중에 최상위권.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또 나왔어요, 안양에서. 그러면서 이제 적응 마치니까 안양 축구도 훨씬 파괴적인 모습이 살아난 것 같고, 그리고 김정현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사실 올 시즌 소프트콜 기조라서 한 번은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방 주사를 빨리 맞았죠. 제가 김정현 같은 선수를 이제 타 팀으로 만나면 당연히 모든 팀 팬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거칠고 좀 끈적끈적하게 수비하고 어쩔 때는 위험한 도전적인 파울도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팀 선수들을 나뒹굴어가는 모습 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김정현 선수가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커리어 내내 다이렉트 퇴장이 이번이 최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렇게 거친 유형의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 이번이 최초고, 심지어 저기 뭐야, 퇴장 자체도, 그러니까 경고 누적이든 뭐든 퇴장을 당한 경기도 20년도 부산에서 뛰던 시절 제외하면 6년 만에 퇴장.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박동진 선수도 다이렉트 퇴장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하는 선수들은 그 거칠게 하지만 그 선을 진짜 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안양이 좋든 싫든 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김정현이 안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람 선수는 좀 더 스마트한 선수인 것 같고, 김정현이 굳은 일을 다 하는데 올해는 좀 조심하면서 장점을 살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동안 얼마나 봐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올해는 조금 경고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전 경기에서 하창래 선수가 그 초반에 짜증을 엄청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본인의 스타일이 안 통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짜증이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엔 됐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하창래 선수는 그런 거친 거 말고도 충분히 또 스마트한 선수라서 극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김정현 선수도 볼을 막 그렇게 막 엄청 못 차고 막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 현재 안양은 K리그에서 가장 시원한 축구를 하는 팀, 그리고 유병훈 감독이 좀 능구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호 감독님이 선수들의 그런 장점을 조금 살리기보다는 전술에 맞춰 선수들을 좀 넣는 느낌이라면, 유병훈 감독님은 선수에 맞춰서 전술을 잘 준비해 나가는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퇴장 이후에 교체 카드도 그렇고 마테우스 선수 빼고 이진용 선수 넣어서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네,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안양은 지금 당장은 기세가 좋아서 만나기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기세가 좀 꺾이고 나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 안양을 만나면 만나는 팀들마다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안양을 상대하는 게. 분명 이 축구도 파이법이 있을 텐데 좀 한번 안양이 좀 절절 매는 경기를 한번 보여줘야 분석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총평은 이 경기는 2.5점 드리고, 올 시즌 안양 경기는 뭘 틀어놔도 기본빵은 침, 밥친구 같은 축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양 축구는 되게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포항 vs 인천. 먼저 포항. 오베르단 대체자를 찾아라. 한현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공이, 이 실점 장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실점 장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한현서 선수 그 실점 장면 보면, 수비수입니다. 한현서는 포항 수비수인데, 공이 한 번 바닥에 튀었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와요, 공이. 그래서 한현서 선수가 예측해서 분명 자리를 잘 잡았는데 공이 이상하게 가니까 무고사가 끝까지 집중해서 득점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한현서 선수가 그 되게 어이없어하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좀 넋이 나간 표정을 보여줬는데, 이게 잔디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잔디 바운드가 불규칙해가지고 이런 의외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현수 선수가 이제 거기서 넋이 한번 빠지니까 이 경기 내내 살짝 좀 정신이 살짝 좀 집중력이 살짝 좀 부족한 그런 경기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포항은 괜찮긴 하거든요. 지금 이호재도 좋고 그 공격수인 그 트란지스카도 좋고, 그리고 그 잠깐 가동되었던 이제 트란지스카, 이호재, 조르지 세트피스 보면 공포 그 자체고, 트란지스카도 굉장히 늦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점을 찾자면 저는 니시야 켄토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많이 뛰고 어디에서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애는 착해형 선수예요. 그러니까 막 특출난 장점은 없어 보여요. 여기가 이제 오베르단 선수 대체자인데, 이게 대체가 안 되니까 포항이 중원을 못 거치는 축구가 계속되거든요. 공이 후방에서만 돌고 공격 전개 답답하고, 그래서 중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니샤켄토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감 대비 활약이 좀 미미한 게 있었을 것 같아서 니샤켄토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항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또 골 넣는 것 빼고 다 잘하는 팀입니다.
무고사 선수도 이번에 되게 집중력이 좋았고 골대도 맞고 막 슈팅 막 아쉽게 빗나가면서 왜 무고사가 K리그 리빙 레전드인지 좀 증명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고사도 무고사인데 제르소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 본격적으로 폼이 올라온 게 좀 느껴져요.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훨씬 나았고 포항의 미드필더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과 별개로 인천의 이명주, 서재민 그 미드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특히 서재민 선수 진짜 많이 뛰고 킥력도 좋고 패스도 진짜 좋고 막 여기저기 놀라운 활약을 좀 보여줘가지고 요즘 인천 중원은 서재민 선수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인천에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골인데 공격 좋고 수비 좋고 미드진 좋은데 골이 안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인천의 문제. 그래서 무고사의 부담을 덜어줄 측면 선수들과 오구성 선수의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인천도 혈이 뚫리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인천도 지금 팬들이 느끼기에 경기력 대비 좀 성적을 많이 못 내고 있어서 팬들의 걱정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축구가 나아가는 방향은 1라운드 때 저희 서울과 개막전도 그랬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여기도 진짜 필요한 게 골인 것 같아요. 그 전북과 대전처럼. 네. 총평은 1.5.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축구 좋아하면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 리뷰 다 끝내봤습니다. 이 리뷰 방송의 목적은 그냥 어디 가서 경기 볼 시간 없으면 하이라이트 편집본 보시고 이 방송 편집본 보시고 약간 축잘알인 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정답일 테니까 같이 축구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축구 보셨는지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1부 이렇게 리뷰 다 끝내봤는데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